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정부가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저출산 대책입니다.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두지 않은 비율이 18.3%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무자녀 가구인 건데요.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자연 인구 감소,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될 대책들 중에 먼저 저출산 문제 해법 중의 하나로 임신, 출산 전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의 수당인데요. 만 1살 미만의 모든 영아에게 한 명당 30만 원에서 시작해서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또 임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의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천만남 꾸러미 제도가 도입됩니다. 일과 육아를 함께 부담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손을 보는데요. 역시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이 한 명을 낳았을 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던 육아휴직 지원금 규모를 2배로 확대한 겁니다. 또 현행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의 육아휴직을 남성과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모두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오는 2025년까지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00호를 공급하며 이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다자녀 가구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또 2022년부터 저소득 가구,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출생아 숫자 0.92명.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때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